일본과 가까운 적은 없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일본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대북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까? 둘째, 한미 FTA는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할 것인가? 셋째, 요사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인가? 이거 정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예, 대북 메시지. 저 멀리 미국 땅에서도 그렇게 거친 말폭탄을 쏟아냈던 트럼프인데 한반도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트위터에 대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분과 함께 전망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스케줄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건 정상회담하고 국회 연설 이 2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 어떤 메시지에 주목하십니까? 근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와서는 북핵 문제를 가장 비중 높게 거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 그 자체에 그 트럼프의 본심이 실려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무기를 팔자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북핵 메시지를 내놓긴 내놓을 텐데 북핵 문제 언급을 하긴 할 텐데 그 내심에는 무기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그 성공하지 않았어요. 무기 팔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무역 역조 시정하라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예. 트럼프 아베로 하여금 무기를 사도록 만들었는데 예. 아베로서는 지금 뭐 그 무역 역조 시정보다는 차라리 무기 사주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들어 나가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렇죠. 아베가. 네, 근데 우리는 뭐 북핵 문제 핑계 대고 무기까지 더 차가지고 군사대국으로 갈 일은 없고 예. 특히 그 일본의 대중국 압박 전략 예. 미국과 그 보조를 같이 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문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험악하게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그거는 지금 청와대도 어떻게 예측 못하고 저는 더더구나 정보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데 근데 지금 하나 지금 주목할 부분은 예. 일본에서 아베가 최고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좀 더 조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 비슷하게 전략적인 데는 끝났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략적 대화는 끝났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저도 지금 저는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와서는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했었죠. 네, 그 2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뭐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 충격적인 발언들은 워낙 많이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귀담아 들으셨어요, 정 장관님? 아니 좋게 보면은 진짜 아주 예상과는 정반대로 아주 부드러운 얘기,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고 그러나 일본에서 했던 것만큼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일본에서 막 골프도 같이 치고 4번이나 밥도 같이 먹고 굉장히 친했어요. 이보다 더 가까울 순 없다 할 정도로 친했는데도 무역 얘기 나오자 일본하고 우리의 무역 관계는 not fair, not open. 그러니까 페어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픈되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압박을 아주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기를 팔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한테도 뭔가 그런 실리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한테는 이제 일본한테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비용 문제 이걸 이제 높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 그러다 보면 문제. 결국 우리 국방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 심의 국회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지 않나. 아,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도 그런 얘기. 지금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국회 연설이 더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물밑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발표할 때도 이 발표의 조율이 어떤 있죠. 그 수위 같은 걸 조율할 수가 있는데 국회 연설은 그냥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중계방송. 애드립이 막 나갈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돌출 그렇죠. 발언이 막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분담금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게 걱정되신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려면은 북핵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죠. 북핵 상황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극도로 안 좋은 이야기 어떤 그렇죠.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식의 말폭탄을 쏟아내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일부 박수치는 국회의원들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어요. 아하. 무력으로 우리가 공격하자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력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기립박수 치면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애드립으로 이제 이게 뭐 한국이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 일본도 지금 무기 사는 이유가 뭐냐? 북한 때문이다.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에 대해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깜짝 놀랄 그 대목을 걱정해요.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너무나 대화적인 유화 국면의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반면에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지금 열어놓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성 면에서 비율 면에서는 지금 그 두 번째 또 공격적인 얘기 그러면서 바로 무기 얘기를 바로 꺼내는 그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한미 FTA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FTA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FTA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 달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죠. 그렇게 다 물릴 가능성.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기는 조금 더 사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 대신 그러나 압박과 제재 가지고는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던 물밑 대화 이거 수면 위로 올려라 말이야.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번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북한의 미국 국장도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그동안에 미국 간의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자백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알려진 비밀이었지만 이제 양쪽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수면 위로 올리고 미국 그러니까 대화와 접촉과 대화를 시작해서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남북 대화에 어떤 물꼬를 좀 터봐야 되겠다. 특히 평창 올림픽 문제도 있고 또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도 좀 남북 대화를 해야 되겠으니 미국 간에도 대화를 하는 그런 첫 단추를 좀 꿰줬으면 좋겠다.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의견은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전쟁은 안 된다. 압박을 하되 전쟁은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대화다. 이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번에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쟁은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고 아마 그것은 미국도 그 얘기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압박과 제재에 그동안에 동조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북한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화 쪽으로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저는 좀 정리가 되네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는 사업가 출신이고, 심하게는 이제 평론가들이 장사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사꾼처럼 가는 곳마다 딜을 한다. 그런 어떤 실리 추구의 대통령이라는 거,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는 걸 깔고, 이것이 북핵과 한미 FTA, 한중 관계 언급할 때 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걸 계산에 넣고 우리도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물건을 좀 사주더라도 무기를 좀 사주더라도 대화 쪽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이제부터는 대화 쪽으로 좀 넘어가자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야 돼요. 다른 아베는 할 일도 없고 중국의 시진핑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는 할 겁니다. 중국이 미국 무기 살 일은 없지만은 대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리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적으로 물꼬를 트는 소위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예. 북한도 남북 대화에 상당한 정도의 성의를 보이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활용을 해야겠군요. 트럼프의 방안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의 애드립이 거칠게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가져보고요. 오늘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 이어지는 국회 연설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예. 정세현 전 통일부